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713쪽이죠. 3절. 공급질서 교란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질서가 있는데, 즉,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그걸 교란시키지 마라. 법을 어기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 법 지켜라. 뭐, 하면 좀 뻔한 얘기인데,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냐고요. 먼저 구문 1번 공급질서 교란금지 법 지켜라. 특정 개인에게 전속된 지위, 증서, 매매 금지가 있고요. 동그라미 1번 해설, 주민증, 여권 등 사고팔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고팔 수 없다. 일신, 구속적 행정행위, 대인적 허가,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증서 등 사고팔 수 없다. 무이사 저조 5가지 사고팔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해설, 일반적인 경우 입주자 선정된 지인화 주택은 사고팔 수 있다. 그러나 아래 공급질서 교란금지 대상은 특정한 요건을 갖고 있는 특정인에게 특정 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 지인화 주택은 사고팔 수 없다. 한 예로, 그건 이제 다 똑같은 얘기니까요. 여기까지 보고 설명드리고 가죠.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죠.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팔 수 있습니다. 사고팔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민증 사고팔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증 사고팔 수 없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고팔 수 없죠. 또 뭐요? 마약 사고팔 수 없죠. 총기류 사고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고팔 수 없는 거, 주민증, 자격증, 마약과 총기류 4가지만 사고팔 수 없냐고요. 특별한 경우는 이제 또 법에서 정한 것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통장 사고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예요? 가끔 TV 뉴스에 나오잖아요. 서울역의 노숙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포 통장 만들고, 또 나쁜 놈들, 보이스 피싱이나 아니면 이상한 놈들, 나쁜 놈들, 범죄자들, 젊은 애들 시켜갖고 통장 가서 인출해 오면 돈 얼마 띄워줄게. 그리고 이제 애들 신세 망치고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통장 사고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사고팔 수 없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것이 또 있다고요. 그건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거 사고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도 사고팔 수 없대요. 무이사 저조 5가지도 사고팔 수 없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공급질서 교란금지는 이 선분양의 흐름과는 별도로 그냥 주민증 사고팔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고팔 수 없다. 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것에 뭐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뭐가 있대요? 무이사 저조 5가지도 사고팔 수 없대요. 왜요? 다 그 개똥이 그 사람에게 그거를 준 거라고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써야 되는 거지. 자격증 대부적인 예로 떠오를 수가 있죠. 그 사람만 써야 되는 거지. 그걸 사고팔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 중에 뭐도 있대요? 무이사 저조도 있대요. 됐습니다. 무이사 저조가 뭔지 우리 시험 문제 무이사 저조 5글자 찾아서 객관식 지문에서 골라내면 되는 거죠. 이제 문장 보시죠. 동그라미 3번, 기억번. 먼저 기억번은 사고팔지 마라. 넷째 줄에 점 니은번. 니은번은 장욕도 안 되는데 앵궁앵궁 나도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나도 하나 주세요. 거짓말로 받아가지도 말라고요. 동그라미 기억번.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5가지 무이사 저조, 증서주의를 양도, 양수,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핵심, 양도, 양수할 수 없고 사고팔 수 없고 동그라미 니은번. 누구든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도 안 된다. 과로 말씀드렸고요. 출제 횟수요. 한 10번 가까이 나오는 거죠. 10번 가까이 나오는 거죠. 뭐래요? 무이사 저조 5가지는 사고팔 수 없다. 거짓말로 받아도 안 된다. 무이사 저조가 뭔데요? 몰라요. 아직 안 봤어요. 점. 두 번째 점. 위 양도양수란 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양도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저당은 그건 투기가 아니죠. 허용된다. 상속은 투기가 아니죠. 그냥 애고애고 슬픈 일인 거고요. 저당은 은행에서 돈 빌려줬고 원금과 이자 받아가면 되는 거죠. 투기가 아닙니다. 상속저당은 허용된다. 좀 광고 빼고요. 그러면 1, 2, 3, 4, 5 무이사 저조 5가지가 뭐냐고요. 짝이 1번 시군구가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철거 애정증명서, 건물철거 확인서. 2번 공사업 시행을 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3번 주택상환 주택상환 사채. 4번 입주자 입주자 저축증서. 5번 주택조합원 지위. 5가지는 사고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해설. 입주와 선된 지위는 전매 대상 제한이 아니면 양도할 수 있으며 공급 준수, 교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라고요. 주택 사고 팔 수 있죠. 지위 사고 팔 수 있다고요. 투기잡자 좀 이따 보실 그때나 지위주택 사고 팔 수 없는 거지. 주택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뭐는 사고 팔 수 없다고요? 무이사 조조 5가지는 사고 팔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1번 무허가 건물 확인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5가지를 갖고 있으면 이걸 갖고 있으면 이제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인 거죠. 그러면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비 사업을 떠올려 보자고요. 거기에 무허가 건물입니다. 건축법으로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주인 잡아다가 빵에 보내고 건물 철거하고 뭐 하면 되겠죠. 근데 거기서 오래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불법은 불법이지만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집을 이제 만들어서 팔 때 집 한 채를 돈 내고 살 수 있는 딱지 한 장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통적 의미의 딱지입니다. 이제 이 딱지부터 시작해서 별별 딱지들이 있는데 뭐 모든 이제 종이 쪼가리들을 다 딱지 그러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빨리 가서 무허가 건물 지어야 되겠네? 그러면 종이 딱지 나온다네? 그런 거 아니고요. 서울에서 딱 2번이요. 또 한 번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거기서 35년 무허가로 살았던 게 확인된 경우에만 준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전부 개발법, 정비법에서도 한두 번 했었죠. 공익사업에서 가장 약자, 임차인.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아왔던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보증금 받고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안 되죠. 그래서 새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딱지를 준다. 3번 주택상환 사채. 아까 주택상환 사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해놨었죠. 돌리면 100% 투기 딱지 양도할 수 없다. 4번 입주자 저축증서. 서울역 노숙자 대포통장이냐고요. 그러니까 통장 사고 팔 수 없죠. 5번 그러니까 주택조합원 지위 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법은 3번, 5번 도셔야 되고 특히 주택법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봐야 그러니까 다 꿰져야 좀 편해지고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 스스로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주택조합이라고요. 물론 80호 이하도 참여하긴 합니다만 기본은 무주택입니다. 팔 게 없어요. 무주택인 분들이 모였다고 해서 관청에서 도와주겠다고 주택조합 인가를 내준 거죠. 그러니까 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상 5가지 무이사 조조면 집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거는 그 사람 A라고 하는 그 사람만 가지고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걸 사고 팔 수 없다. 거짓말로 받아내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2번 위반시 조치, 지무효, 계약 취소, 주택 환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이건 A만 오로지 A에게만 전속돼 있으니까 A만 써야 되는데 이거 불법으로 돌린 거 적발됐다고요. 그러니까 A가 이걸 불법으로 돌린 거 적발되면 그러니까 이 불법 계약이 적발되면 이게 무슨 불법이죠. 그냥 똑같죠. 칠판이요. 자격증을 A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B에게 그러니까 불법으로 돌린 거 적발됐습니다. 그러면 A 자격증 살려줘요? 없애죠. B 계속 일하게 해요? 중개업하게 해요? 못하게 하죠. 둘 다 그걸로 끝나요. 형사처벌 하는 거죠. A 집 받을 수 있는 거 집 못 받게 하는 거고요. B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둘 다 형사처벌 걸리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뭐 말만 복잡하고요. 시점만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시점 후에서 좀 저쪽으로 가보죠. A가 지금 이 딱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면 A의 딱지에다가 빨간 선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 있겠, 시장군수구청장 시청에 있겠죠. 그 딱지에다가 빨간 선. 다음에 두 번째요. 1번 여기까지 오시고요. 네, 여기는 A, B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집장사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그 사람만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 이름을 바꿔서 하고요. 그런데 불법 계약 적발되면 이 사업주체와 이 사람 무이사 조조 이 사람과의 계약장부에다 빨간 선 집을 안 줘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제 집이 다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또 여기 A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전 등기까지 됐는데 불법 계약 적발되면 이 등기부에다가 빨간 선 집을 안 준다고요. 그냥 안 준다. A한테 불법 적발되면 A한테 집 안 준다. 지휘 때부터 안 준다. 계약 때도 안 준다. 그다음에 집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적발돼도 안 준다. 그냥 안 준다는 거죠. 전부 답니다.
그다음에 B 내보낸다. 내보낸 척간에 B 내보낸다가 있죠. 문장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 둘째 줄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이 A가 집 받았는데, 그러니까 B가 살고 있는 거 적발되면 집값 주고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만다. 돈 주고 뺏어간다. 가져간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아래 둘째 줄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 위반으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뭐 그렇고요. 뭐 처음에는 3천만 원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끔값 내고 말지. 벌은 이익이 1억이라고요. 3천만 원 벌금 내고 별 하나 붙었습니다만 별이 5개 아저씨도 있는데 별 하나 붙은 거 문제 돼요. 3천만 원 내고 7천만 원 벌었습니다. 보람찬 하고 다니니까 그것의 3배까지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자격증 사고팔 수 없다, 무이사 저조 사고팔 수 없다, 그렇게 연결해서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이사 저조가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 더 깊게 가지 마시고요. 뭐 깊게 가기도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객관식 문제에서 골라낸 데는 지장 없습니다. 제4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선분양으로 오게 되는 거죠. 사람 이름 다시 살려서요. 집장사 A, 그러니까 집 받는 사람 B1, B2 등이라고 보죠. A, B 계약에 따라서 B 집값 다 냈습니다. 그러면 A는 그러니까 집을 넘겨줘야죠. B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콘크리트만 주는 게 아니라 대지분을 같이 주는 거죠. A가 B에게 집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콘크리트와 대지분을 주는데 지저분하게요, 깨끗하게요, 깨끗하게 넘겨줘야죠. 등기부 딱 2줄이요. 집장사 A 이름으로 보존 등기, 그 다음에 B 이름으로 이전 등기, 그래서 깨끗하게 넘겨줘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절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해봤자 다 무효, 소용없는 짓입니다만, 이 사절 규정이 없을 때 또 사절 규정을 사절 이 법 규정을 모르는 채로 어찌고 저찌고 해가고요, 장난을 하는 거죠. 여기다 대고요. 그러니까 C 이름으로 뭐가 등기되어 있다고요. C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A하고 C하고 작당을 한 거죠. A하고 C하고 작당을 해서, 그러니까 돈 어찌고 저찌고 하고, A는 지금 어디로 가 있고요? 필리핀 도망가 있고요. 뭐 중국 가서 무슨 생일 파티를 하고 있고요. 얼마를 빼먹었어요? 1조 6천을 빼먹은 그 팀 중에 어느 누군가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일 파티 하고 있는 거 신문에 막 이따마다 사진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신문에는 안 나왔나요? 뭐 인터넷에 올라 있나요?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C가 지 이름으로 뭐가 붙어 있다. B에 앞서서 내 이름 붙어 있어. 나도 권리 행사할 수 있어. 그러면 B는 답답할 일이죠. 이런 나쁜 짓 허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쁜 짓, AC 나쁜 짓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짓 하지 마라 5글자, 착하게 살자, 저러면 다 착하게 살아요?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나쁜 짓 해봤자 싹 뭐라고요? 무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B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A씨 나쁜 짓 하지 마라 해봤자 무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고요. 이제 시점들을 보시면 되죠. 시점은 그림 잠깐 보시면 되고요. 칠판 이쪽 하세요. 그 아래 그림에 있습니다만, 그러면 집장사 A는 나쁜 짓 하지 마라. 가장 초장 시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B를 보호해 주자고요. B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며칠 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법에 60일까지 등기를 해야죠. 그때까지 기간 동안 이 B1, B2를 보호하기 위해서 A는 나쁜 짓 하지 마라 가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해설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2번 716조 양과 1번에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서 건설된 주택대지에 대해서는 가장 초장 시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주택조합은 가장 초장 시점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3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 짝은 1번 그러니까 저당권 등 그러니까 담보물권 설정, 그러니까 2번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 3번
매매징역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문장 동그라미 2번 문장 첫째 줄 끝에요. 이 개나리 단지 A가 천세대 집을 줘서 파는 개나리 단지 가장 초장 시점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표에도 있고 좀 칠판에서도 보셨듯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인 거죠. 둘째 줄 주택조합은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주택조합은 그 아래 그림에서요. 동그라미 2번 아래 그림에서 세 번째 칸에 조합이 설립인가 받았죠. 그럼 조합은 됐고 조합이 관청을 대상으로 행위를 하는 게 뭐예요? 땅 사는 건 지가 알아서 하고 도면은 건축사한테 가서 도면 뜨는 거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해요?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는 거죠. 승인은 관청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합은 첫 번째 행위가 행정행위가 신청이잖아요. 행정법과 관련된 행위가요. 신청, 1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그 다음에 그 셋째 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그게 그 사업주체가 입주했는데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얘기합니다. 그 뭐 새 아파트 단지 들어가신 분 알잖아요. 그 아무 때나 이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그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나쁜 짓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7번 보시고요. 짝은 1, 2, 3 그냥 당연한 얘기입니다. 담보물건 설정,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 그러니까 C가 나 선순위 저당권 있어. 경매지 B가 돈 안 뭐 A 도망갔네? A는 뭐 필리핀 가서 아니면 중국 가서 야 C 빨리 와 이런 C 아무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서 저당권 지불하면 B 생으로 집을 날리게 되잖아요. 작은 2번 지상권 등 C 이름으로 지상권 설정돼 있으면 C의 동의 없이는 B는 땅을 밟을 수가 없죠. 307호 날라댕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런 나쁜 A를 보았나? 지금 누구 돈 갖고 집 지었어요. B 돈 갖고 집 지어놓고 B한테 넘겨주기는커녕 깨끗하게 넘겨주기는커녕 그걸 팔아먹고 도망가는 A가 있었다고요. 나쁜 짓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3번은 생략하고요. 그러면 이런 제안을 위해서 다 문구를 써놓는다고요. 그 문구는 뭐 시험하고 그냥 뜻만 아시면 되죠. 첫째 줄 끝에요. 그러니까 해당 주택 또는 대지는 입주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재물권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이라고 하는 문구를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된다. 그걸 여기다 처음부터 써놓으라고요. 다음 쪽 가세요. 단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 토주택공사, 공공기관, 공적 주체이거나 사업주의 소유가 아닌 경우는 부기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줄은 뭐 초점하니까 빼고요. 첫째 줄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죠. 그래서 공적 주체는 부기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 부기 등기는 가장 초장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7번 보시죠. B의 땅과 집을 보호해 주자고요. 땅은 가장 언제부터 있었어요? 7번이요. 땅은 45억 년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1910년 토지조사령 그 다음에 요 개나리 단지 가장 추장 시점이 요 신청 때죠. 이때 이 땅에다가는 애비 이거는 B한테 넘겨줘야 될 거지 나쁜 짓 못한다. 지분형 없죠. 여기까지는 뭐고요? 동산, 시멘트, 모래, 물, 자갈, 쇠파이프가 있는 거고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주택의 위대한 탄생이 언제예요? 보존등기 때죠. 보존등기 때 애비 이 집은 B에게 깨끗하게 넘겨줘야 될 땅이 집이지 그러니까 나쁘지 못한 집이다 라고 하는 걸 다 써놓는다고요. 초장심에 써놓는다. 동그라미 5번 이렇게 부기등기까지 해놨는데 그 뒤로 어찌고 저찌고 A하고 작당한 C 와서 뭐 허름한 옷을 입고 오든 아니면 뭐 검은 벤에 검은 양복 뭐 젊은 친구들만 20명을 끌고 와서든 어떻게 해서든 여기 와서 어떤 권리 행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유규정에 의한 부기등기 이후에 해당 대지주택 양수 재물권 설정받은 경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무효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좀 생략하고요. 공법에서 그 표에서 무효이다. 민법에서 무효와 취소 엄청 큰 차이죠. 무효이다.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설부지 국공유지 내다 팔지 마라. 국공유지 내다 팔면 무효이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주택법 여기 그러니까 B한테 깨끗하게 넘겨줘야 된다. 나쁜 짓 해봤자 무효이다. 양과 1번 생략합니다. 그 다음 쪽 가세요. 718조 굵은 2번
주택단지 내 5% 미만 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가 있고, 이제 입주자 보호. 그럼 요거 아까 전에 입주 예정자, 이 B1, B2 깨끗하게 받을 이 사람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거고, 718쪽에 굵은 2번은 이제 입주자입니다. 이제 소유자가 된 거죠. 자, 보시자고요. 이 집장사가 있습니다. 뭐 집을 몇 채요? 100채요. B1부터 해서 B100에게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잘 살면 되죠. 그런데 좀 지났는데 거기에 C 할아버지가 나오셨다고요. C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저 못된 A놈 내 땅 대상으로 나쁜 짓을 하마터면 땅 뺏길 빵 쌩으로 땅 날아갈 뻔했네. C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다고요.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C 할아버지 땅이 크면 그 민법에 이제 재밌는 거로 가고요. 땅 주인이 있고 건물 주인이 있고 땅 주인이 바뀌었고 소송에서 누가 바뀌었고 다음에 대리가 있고 의사표시가 어떻고 건물은 또 구분 소유해서 팔아먹었고 중간에 어떻게 되고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아무튼 재밌는 민법으로 가시고 노가다 공법은 그런 거 복잡한 거 몰라요. 아물랑 그러니까 얼마 땅이면요? 5% 미만 땅이면 복잡한 거 민법 할아버지 땅 얼마 안 되시잖아요. 할아버지도 화나시죠. 우리들도 화나요. 그런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한테 넘기셔야 돼. 그래서 강제로 매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강제 매수를 뭐라고 하는 거고요? 매도 청구라고 하는 거죠. 누구 잘못이에요? A 잘못이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 매도 청구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에 하려는 경우 이 해당 토지 면적이 5% 미만이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B1에서 B100 주택 소유자들은 괄호 넘어가세요. 사용검사 받은 이후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 합의에 의한 가격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100명이 우르르 다닐 수도 있지만 둘째 줄 대표자 선정할 수 있고 대표자는 4분의 3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대표자 3 세 글자 3 4분의 3 이상. 동그라미 4번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유력이 있다. 그러면 이 똑같은 평수라고 하면 이 여기에 습자지, 트레이싱 페이퍼,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기름종이 그게 지금 100장이 깔려 있는 거죠. 똑같은 100장. 그 100장에 얼룩이 생긴 거잖아요. 100장 어느 한 자리에 얼룩이 생긴 것을 돈 주고 사서 얼룩을 한 방에 없앤다.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시할아버지 소송 이은 날부터 소유권 확보한 날부터 몇 년 안에 주장을 해야 되고요. 2년 내 주장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6번 누구 잘못이라고요? 집장사 A 이 사람 잘못이죠. 그러니까 든 돈 다 구상할 수 있다 했습니다. 719쪽에 제5절 입주자 선된 지위와 주택의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거고 이제 5절에 있는 이 내용이 바탕이 되어서 그러니까 개발법에도 찌끔, 도시정비법에도 그러니까 또 나오고 그다음에 건축법에도 찌끔, 다른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여러 군데 깔리는 이제 기본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죠.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 팔 수 있다고요. 그런데 뭐 잡자 할 때요? 투기 잡자. 투기와 투자는 이제는 내로남불 그런 얘기도 이제 하기도 입에 물리기도 좀 뭐한 얘기가 됐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투기와 투자는 어떤 객관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차라리 부동산은 아무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별 걸 다 알아야 되고 또 알고 또 장부도 많이 있고 규제도 많습니다. 주식은 공시자료 몇 개 빼고 말고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 부동산 투기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그 웃돈 뛰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주식은 제대로 이용을 해요. 아무튼 똑같은 건데요.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면 가격이 한정없이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품은 언제 꺼져요? 몰라요. 꺼져봐야 아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사회 경제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가격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통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거래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풍선 효과로 이쪽이 튀어 올라가고 저쪽이 튀어 올라가긴 하지만 이거는 막혀서 쓰잖아요. 이 목적은 이룬 거잖아요.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테고 아무튼 그래서 거래를 막는 겁니다. 자본주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뛰는 것을 막겠다. 그러니까 굵은 1번이요. 그러니까 먼저 투기과열지구가 있습니다.
투기관리지구 여기서는 뭐 하려고요? 지위의 전매를 막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표의 네 번째 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관리지구 조정대상지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둘째 줄 투기관리지구만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죠. 자, 앞쪽에 표가 있었고요. 됐습니다.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관리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투기관리지구는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셋째 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세부적인 요건 빼고요. 다음 쪽 가세요. 720조 양괄호 2번 동그라미 1번 먼저 동그라미 1번 다섯째 줄 괄호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서로 얘기하고 지정한다. 그런 거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이 투기관리지구 지정 해제하려면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해야 되고 의견 듣고 알았어? 뭐 지정하려는데 어때요? 알았어.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네 의견을 참고했는데 이래서 지정할란다 안 할란다 등등등 검토 의견을 회신하고 둘째 줄 끝에요. 시도지사가 투기관리지구 지정 해제하려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서로 얘기하고 지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나머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그 이후 결과들은 다 똑같은 거고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 1년마다 셋째 줄 재검토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721조 굵은 2번 조정 대상 지역에 과일지역과 유축지역이 있는데 과일지역은 일정 기간 지위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양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셋째 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1번 첫째 줄 끝에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등등이면 뭐고요? 과열 지역. 작은 2번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 등등이면 뭐고요? 위축 지역. 세부적인 요건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 이제 그 표는 아까도 반복됐고 723조 양괄 2번 지정 해제 절차 역시 똑같습니다. 다음 장 와세요. 724조요. 굵은 3번 지유주택의 전매 제한 자본주의 사회지만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 몇 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이요. 1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에 그러니까 두 번째 표요. 첫 번째 표는 선분양 이제 그대로 옮겨놓은 그림이고 두 번째 표에서요. 둘째 줄 그러니까 투기관리지구에서는 뭐를 사고팔 수 없고요. 지위를 사고팔 수 없고 주택은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의 그 과열지역이겠죠. 거기서도 지위를 일정 기간 동안 사고팔 수 없고 그러니까 주택은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아까 공택지와 적용지역 있었죠. 거기는 뭐도요? 지위도 그러니까 주택도 1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민간택지 가운데 어찌고저찌고 여기 빼고 여기는 다 어찌고저찌고 붙어 있는데 그것까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 그것까지 볼 수도 없고요. 민간택지에서 일정한 지역도 지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저 그림을 다시 보시죠. 이 선분양 그림에서요. 선분양 그림에서 그러니까 당첨 통지받은 날 입주자 선정된 지위가 시작됐죠. 이전 등기하는 날 지위 끝나고 입주자, 주택의 소유자, 입주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 대상이 아니면 지위주택 다 사고팔 수 있는데 웃돈 붙여서 프리미엄 붙여서 사고팔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걸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이 보통 3년이라고요. 20층 아파트 표준 건설 공사 기간이 36개월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못 팔게 한다. 8년 동안, 6년 동안, 4년 동안, 3년 동안 못 팔게 한다. 3년 동안 못 팔게 한다는 거나 지위를 못 팔게 한다는 거나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겠죠. 2년 동안, 1년 동안, 6개월 동안 못 팔게 한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 팔게 한다. 이 엄청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걸 다 합치면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적용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땅바닥 12% 시험범위 아니고요. 대한민국 땅바닥 12%에서만 전매 제한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별별 난리를 다 떨어도 대한민국 땅 88%에서는 지금도 분양사무실 나오면서 바로 웃돈 붙여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이것이 30가지가 넘는다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6개월, 1년, 2년, 3년 아니면 지위를 못 판다. 4년, 6년, 8년 등등 해서 30가지가 넘는데 그건 뭐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진리도 모르는 거죠. 뭐 한 달마다 매번 바뀌니까요. 다시 계속 가시죠. 그 두 번째 표에 이제 제일 아래로 옵니다. 지위 돌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불법으로 지위 돌린 거 적발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낸 돈 돌려주고 장부에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낸 돈 돌려주고 그러니까 장부에서 지위를 삭제한다. 지위를 뺏는다. 전매 제한 기간인데도 주택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 돌리게 부기등기에다가 이 집은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아예 사고 팔 수 없는 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기등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위반한 거 적발되면 이건 X가 아니고요. 위반한 거 적발되면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천만 원? 끔값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불법이익에 얼마요? 3배 이하의 벌금에 때린다. 라고 하는 거죠. 역시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이 중에 B, 그러니까 착한 B2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B3라고 할까요? 아까 누구요? 그러니까 모잠비크 옆에 콩고, 그러니까 세렝게티 평원, 콩고로 이민 가는 B3요. 착한 B3는 현금화 시켜서 그러니까 그 세렝게티로 그러니까 콩고로 가야죠.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사람에게 싸는 C는 그러니까 뭐 이럴 때 D라고 할까요? D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지주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결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착한 B3가 어느 경우냐고요. 좀 이따 보실 걸로. 상속은 투기가 아니죠. 상속과 2일 때는 투기가 아니다. 착한 B3 현금화 시킬 수 있다. D에게 지주택을 넘길 수 있다. 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고요. 그러니까 문장 보시죠. 724쪽에 양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서서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사업주가 건설공원은 주택 또는 입주가 선된 지위로 다음에 해당하면 10년 이내 기한에서 제한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 다음 쪽 와서요. 725 제일 위에 위 전매란 매매증이야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투기가 아니다. 전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번 투기구할 지구에서는 입주가 선된 지위만, 2번 조정대상 지역에서 지위만 어찌어찌고 단 빼고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지위, 4번 민가택지, 공택지, 외택지에서 주택과 지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전매 제한 기한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동그라미 3번 전매 제한 기한이 그러니까 작은 1, 2, 3, 4 합쳐서 모두 31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고요. 알 필요도 없고요. 726, 727 이게고요. 뭐 읽지 마세요. 뭐 한 달마다 바뀌어요. 예. 다음 오시고 728쪽 와서 양괄호 2번 예외 전매할 수 있는 경우 착한 B3 현금화 시켜서 떠날 수 있게 해준다. 동그라미 1번 전매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입주해서 선정된 자, 주택 공급받은 자,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도 인정되는 다음 경우로 사업주체 동의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점 상속은 전매에 해당하지 않고 작은 1번 그러니까 괄호 넘어서 세대원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지원원이 다른 광역시 특특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둘째줄 가운데 있는 세대원 전원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세대원 일부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흥분의 집 몇 명이요? 자식 몇 명이요? 흥부전에 나와 있어요. 19명이요. 가난했지만 부부 금술은 좋았어요. 19명. 흥부 부부까지 합쳐서 21명. 그러니까 그 세대원의 일부. 딸내미 하나 어디 보내놓고 팔아먹고 아들내미 어디 하나 보내놓고 팔아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세대원 전원이 가는 건 뭐 1, 2, 3, 4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1, 2, 3 등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튼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첫째 줄, 근무 등등등 회사가 지방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쪽 가서 출퇴근할 수 없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집을 이 기간에 있어서 못 판다. 그럼 이거 놔두고 저쪽 집 가서 또 새로 집을 또 구해야 되고 쓸데없는 중복, 낭비, 세금만 이상하게 더 많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죠. 이때는 팔 수 있다. 그런데 단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된다. 수도권은 집값이 훨씬 더 많이 뛰니까요. 작은 2번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작은 3번 해외로 이주 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주류. 4번 이혼으로 인해서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 5번 주택 때 이주 대책용 주택. 그 약자 지원 대책이죠. 임차인 보호 대책. 그래서 원래 이 지주주택 요거 중에 어느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이주대책용 주택을 또 하나를 더 받게 됐습니다. 이 중에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아니고요. 아무튼 어려운 분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중에 뭘 놓지? 이주대책용 주택을 놓을까? 요걸 놓을까? 요걸 놓을 수 있다고요. 요걸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추가로 공급받은 경우. 6번 주택줄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현금화가 되는 경우. 7번은 1이죠. 지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부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뭐고요? 상속과 2, 1입니다. 이가 몇 번인지 몰라요. 그냥 2 하다가 숨 막히면 1 받으세요. 그때는 예외가 허용된다. 양보할 3번. 그러니까 첫째 줄 지전매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낸 돈 돌려주고 장부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위가 전매되면 지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불법 적발되면 매입비용 지금까지 낸 돈 매수인에게 지급 돌려주고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입주된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주체가 가져간다. 그러면 건설회사 경사했네. 그럼 건설회사가 그 직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후순위 당첨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결해서 그러니까 연락해서 그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주택에 대해서는 부기등기에다 써놓는다고요. 부기등기로 써놓는다고요. 보존등기에다가 이 주택은 언제까지는 사고 팔 수 없는 집입니다. 써놓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제일 아랫줄 불법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730쪽에 이걸로 해서 이제 이쪽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매 제한, 선분양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토막 하나가 있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습니다. 그림에서요. 그러니까 왼쪽 A, B, A가 집주에서 팝니다. B가 콘크리트만 사요? 대지 지분도 사요? 대지 지분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비쌉니다. 특히 어지간한 동네는 콘크리트 값보다 땅값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담이 큽니다. C, D, C가 집주에서 팝니다. D는 뭐만 산다고요? 콘크리트만 산다고요. 땅은요, 땅 지분은요, 누가 계속 갖고 있고요? C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어느 동네요? 옆집은 30억인데 똑같은 평수집을 1억이면 그러니까 내 소유로 할 수가 있죠. 땅 안 사면 그러니까 건축비 뭐 330만 원이면 됩니다. 평당 330만 원. 3평이면 1000만 원. 30평이면 1억. 1억이면 언제나 내 집이 된다고요. 땅은 빌려 쓰고. 지금 그러면 그 오른쪽 그림에서 그러니까 D는 땅을 빌려 쓰는 조건이죠. C로 보면 땅을 빌려주는 조건이죠.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 D 300kg만 썰어서 팔았다라고 하는 거죠. 양보 1번 정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서를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사업주체가 계속 갖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 공유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준 내용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양보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임대체계하는 40년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둘째 줄 4분의 75% 4분의 3 이상이 청구하면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40년 플러스 40년이면 됐죠. 80년이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끝에 재산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쪽에 동그라미 6번 토지 임대료 규정이 있고 동그라미 7번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둘째 줄 계약 체기로 2년 지나기 전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에 이제 양보하는 3번 재건축 이제 할 수 있겠죠. 있습니다. 이제 양보하는 3번 규정은 뭐냐면 도시정비법의 재건축은 뭐였어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잖아요. 근데 여기는 땅 주인 따로 건물 주인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재건축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동그라미 2번. 위 양보하루 3번에 동그라미 2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재건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 소유자를 도시정비법의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땅을 빌려 쓰는 거고 주택 콘크리트만 가진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돼서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굵은 2, 3, 4 내용 없습니다. 관계없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736조까지 왔고요. 됐습니다. 주택법 보셨습니다. 모든 5개, 6개 법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주택법은 특히 한 3번, 5번 보신 다음에나 앞뒤 말들이 연결이 돼요. 자, 고생 많으셨고 잠깐 쉬고 농지법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